회계사이기도 하고 또 재무설계사 그리고 새 법학의 석사이기도 한 토머스 콜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부자들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좀 유명한데요. 이분이 쓴 책인 인생을 바꾸는 부자 습관이라는 것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은 단 2%만이 겨우겨우 이제 독서를 하고 있고 성공한 98%의 사람들은 하루에 30분 이상은 독서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 하는 독서, 단 2%의 독서에는 뭐 소설책이나 아니면 만화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독서를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는 아니에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자영업에서도 이런 습관 때문에 누군가는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또 큰 사업을 하는 반면 또 누군가는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성공은커녕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는 부류도 있어요. 그간 제가 수천 명의 자영업자들을 만나면서 왜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매번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특별한 비기가 아니라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고친 게 다더라고요. 즉 누구나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어떤 지식, 강연, 책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꼭 버리고 고쳐서 성공까지는 아니겠지만 매출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짧은 미니 강연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다들 새삼 좀 놀라워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았다고 그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습관이 이렇게 좀 무서운 거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어떤 자영업자는 성공을 하고 왜 어떤 자영업자는 평생 성공하지 못할까요? 과연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 탓일까요? 아니면 자영업자는 모두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습관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좀 따져보세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공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가진 습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깊고 넓게 사고하는 방식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확실히 잘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부류가 있는데요. 연매출 10억 이상인 사장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는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요.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질문도 많고요. 다만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사장님들이나 겨우겨우 이제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면 저마저도 좀 힘이 많이 빠지는데요.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거 들어봐야 뭐가 그렇게 크게 뭐 좋아지겠어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확실히 부류에 따라서 강의장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해서 일반 사장님들이 참석하는 교육 과정도 많은데 그런 교육장은 그 공기부터가 좀 달라요. 좋은 시설에 호텔까지 빌려가지고 막 케이터링까지 해서 특강의 형태로 막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진짜 열심히 교육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때우기 위한 참석이 참 많더라고요. 이 교육을 참석을 해야 이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스스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뭐 호텔이 아니더라도 케이터링이 없더라도 좀 덥고 추워도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열정이 뛰어나요. 강의하는 사람도 이제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 곳만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강의를 자주 들으러 다니시고 이제 강의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인맥을 쌓아서 직접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령 저처럼 극 트리플 I 내성적이라도 강의 뒤풀이 때만큼은 적극적으로 주변 수강생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제 안면을 트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전국에 한 40개 정도 가맹점을 가진 그 전과 고추튀김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우일학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일학의 전은철 대표도 같은 케이스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좀 품고 무침 프로젝트라는 그 7평짜리 가게를 망원시장에 오픈을 하면서 이제 첫 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대박을 치니까 약간 의기양양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같은 컨셉의 매장을 다른 상권의 시장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전혀 통하지 않아서 이제 실패를 맛봤고요. 그 우일학이라는 브랜드는 그런 실패의 과정에서 이제 손님들의 니즈에
위해서 생겨난 브랜드예요. 이제 무침 프로젝트의 어떤 그 홍어 무침을 먹고 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 니즈를 해결하려고 그 홀매장을 오픈한 게 우일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장사가 잘 되면서 프랜차이즈화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저기 참 많은 교육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금의 우일학을 키울 수 있었고요. 이제 전은철 대표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느 교육을 가도 자주 보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본인도 이 교육, 저 교육, 뭐 심지어는 굳이 그런 교육까지 들어야 되나 하는 것까지 좀 들으시러 다니시는 걸 제가 봤는데 훗날 보면 그런 교육들을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런 대표들이 다 성공을 하고 본인만의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잘 알리게 되는 그런 꿈을 이룬 걸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면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앞서 이야기한 부자들 연구한 그 토마스 콜리는 평생 교육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86%라고 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부자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미 가난한 사람은 5% 정도만이 교육의 힘을 믿는다고 했고요. 자영업도 이제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에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걸 늘 습관화하는 게 중요해요.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건 자영업에서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교육을 멀리하는 습관,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에 속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공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가진 습관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자영업이 과연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매번 목표를 정하는 습관은 달성률에서 큰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게임의 어떤 미션과도 같이 말이에요. 자영업은 이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오픈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목표보다는 당장의 수입에만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션을 깨야 다음 튜토리얼이라도 좀 진행이 되는데 게임으로 치자면 자꾸 그냥 앞마당에 있는 그 마을 앞에 있는 그 사냥터에서 쪼렙 몹들과 그냥 사냥만 하는 거죠. 당장에는 그 돈과 아이템이 계속 나오니까요. 결국 다음 파트 진행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미션을 깨는 게 내가 운영하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서 어떤 방향으로 커 나갈지를 명확히 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항목에 갖가지 습관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 안에 직영점 하나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권은 연남동으로 정했고 입지는 현재 좀 반원 물건이 한 3개 정도 있다. 또는 나는 전수 창업 프로세스를 익혀서 작게나마 올해 한 건 정도의 전수 창업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수 창업 계약서라든지 전수 창업 관련 강의를 이달 말까지 좀 준비를 하고 들어보는 것이 월간 목표이다. 이런 거죠. 즉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그 차이를 알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성공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이런 목표는커녕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하루 팔아서 하루 수익이 얼마 들어왔다까지가 한계인 거죠. 작은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마치 그게 좀 게임과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션을 깨야 스토리가 이어지고 새로운 보스몹이 등장을 하거든요. 미션을 깨지 않고 그냥 앞마당에서 잡몹들만 사냥을 하면 레벨도 안 오르고 계속 그 자리인 셈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명강사로 유명한 김창옥님 강연을 제가 직접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인사이트를 딱 받았던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조금 억양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결혼식에 우리는 목을 매잖아요. 결혼식장, 웨딩사진, 청첩장, 드레스, 수트. 그런데 정작 결혼식은 하루면 끝이 나고 결혼은 평생 이어지는 건데 결혼식에 너무 많은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결혼에 대해서 둘이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두 사람의 어떤 그 명확한 목표, 어떤 삶의 철학, 가치관, 결혼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결혼식보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장사를 준비하지 말고 브랜드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장사는 말 그대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파는 행위를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브랜드는 나의 분신, 내가 키울 수 있는 존재, 나아가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준비하는 개념보다는 브랜드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에 다들 흠칫 놀라
올라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지껏 그런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첫 창업을 할 때부터 작은 목표를 세우는 습관,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내 손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좀 심장이 두근두근 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단순히 이게 장사를 해야지보다는 나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좋아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다른 구도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을 매일 보고 매일 입 밖으로 발음하는 습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람의 뇌를 속이고 사람의 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100번 쓰기 이런 걸 좀 비웃는 분들이 많은데요, 100번 쓰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에 영향을 받을 일, 영향을 주는 일은 하는 게 중요해요. 100번 쓰기가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뇌가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한 번만 적어놓고 그걸 입 밖으로 매일매일 계속 한번 꺼내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대로 습관이 잡히면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미래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성공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어떤 목표 습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장사를 위한 장사를 준비한다는 거,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파는 행위에 그냥 집중하는 거. 결국 발전하려면, 매출이 오르려면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제 작은 목표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다음 주부터 점심시간 때 3회전이다, 이거는 목표가 되는 거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재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세 번째, 성공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가진 습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절대 중요한 거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음주와 운동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죠. 너무 현실적이라서 사실은 온갖 악플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좀 속이 풀리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음주와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음주는 하고 운동은 안 하는 자영업자가 생각보다 많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음주를 자주 하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그 빈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한 잔, 외로워서 한 잔, 가끔 매출이 좀 잘 나왔다고 또 한 잔, 아주 가끔. 그런데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운동. 이렇게 한 잔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면서 하면 사실 괜찮아요. 저도 마시거든요, 술을. 지금 배도 나왔고 근육이 막 엄청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강제로 운동을 합니다. 술 마시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기보다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루 습관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꾸준히 일주일에 단 2번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술이라는 게 사실 많이 좀 미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술 먹방도 있고 또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그런 콘텐츠가 좀 자극적이고 재밌다 보니까 술 자체를 즐긴다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미화를 하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술 먹고 실수 안 한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아예 괜찮으셨나요?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날 끄떡 없나요? 100%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외계인일 게 틀림없어요. 인간은 알코올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당장의 기분이 좋은 건 천천히 병들게 한다라는 말. 술, 담배, 마약. 앞서도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자영업자에게 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긴 해요. 이게 자영업뿐만이겠어요. 다만 운동을 꼭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뇌가 돌아가요. 뇌가 안 돌아가면 또 그냥 쳇바퀴 같은 그냥 파는 행위에 집중하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창의력이 계속 소멸돼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매출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성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제 장사는 한정된 공간에서 세일즈를 하는 일종의 그 홀드 직무에 속하거든요. 매장 밖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한계, 또 기분의 한계, 자신감의 한계를 분명히 느껴요. 운동을 하면 이 한계가 없어진다는 사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생각의 한계가 하늘을 찌르고 기분의 한계는 거의 뽕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의 한계인데요, 하루 30분 이 정도의 근력 운동이면 100배 정도의 자신감이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일종의 이제 스팀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근력 운동을 하면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막 올라가는데, 이 호르몬은 남성의 그 생식 기능, 또 근육 발달, 뼈 밀도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특히나 에너지 수준과 감정 안정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운동이 왜 매출을 올려주는지 말이에요. 운동을 하고 나면 그날 장사를 더 열심히 막 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게 이제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있긴 있지만 운동 때문에 술을 줄이게 되는 그런 어떤 좋은 영향도 사실 있거든요. 아주 현실적으로. 술 먹고 다음날 운동하면 피곤하고 안 좋기도
하고 몸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라도 좋은 습관이 조금씩 잡혀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운동을 하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급상승된다라는 건데요. 분당 한 120보 정도의 조금 빠른 걷기만 해도 두뇌로 가는 그 피, 혈류가 늘어나고 그와 동시에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이 급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걸으면서 머리로는 일을 하고 발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좀 자주 하는데요. 뭐 인클라인 러닝머신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죠. 이제 장사가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의 그런 어떤 끝판왕인 직업이 하루에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운동을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술을 드시더라도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 오래전에 넓은 땅에서 머리를 써가면서 먹이를 구해야 됐잖아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운동과 또 뇌의 어떤 창의력 이런 것과 굉장히 좀 인과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는데, 이제 우리 조상들 보면은 자신들보다 몸집이 큰 그런 동물보다 앞서 생각하고 이제 그 동물들을 사냥을 해야, 쓰러뜨려야 먹고 살고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다면 잡아먹히거나 또 해침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맹수들한테. 그래서 빠르게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던 거죠, 조상들한테. 뭐 밖에 나갔다가 개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이제 수렵, 그런 수렵에 숙련된 기술을 계속 해야 되고 정신적 작업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인간일지라도 힘으로 맹수를 때려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머리를 쓰지 않으면 대를 이어갈 수 없고 죽임을 당하고, 동굴에 들어가야지 살 수 있다는 거, 또 창이 있어야 사냥이 가능하다라는 거,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 이런 게 다 어떤 뭐 체력보다는 머리로 하는 일이거든요. 먹이를 찾아 나서고 허점을 찾아서 공략하고 쓰러뜨리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서 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혼자서는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다 함께 위험에 대비하고 가족에게 먹을 거를 가져다 주러 집으로 가는 길을 또 기억해야 되잖아요. 멀리 사냥을 나가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머리 쓰는 일들이 계속해서 필요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더 잘 움직이고 막 활동적이고 사냥하고 이러면서 생각도 더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뇌가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운동, 뭐 숨이 찬다거나 근력이 키워지는 운동이라거나 이런 걸 할 때 뇌는 훨씬 더 빨리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팽팽팽 흘러가다 보니까 알 수 없는 호르몬들도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동시에 엔돌핀도 급격하게 생성이 되고, 평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운동할 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또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물론 있으시겠죠. 그래도 교육에는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이전에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꼭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반이 되는 운동도 꼭 하시고요. 팔굽혀펴기 한 개로 시작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 영상 뒤에 반드시 봐야 되는 습관에 관련된 추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영상 이어지니까 이것까지 꼭 보세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요.